자, 안녕하세요. 테소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대한 주제는 눌림목 매매의 네 가지 선택지. 자,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 불타기를 할 거냐, 또는 모아가기를 할 거냐, 또는 물타기를 할 거냐, 또는 몰빵을 할 거냐. 이 네 가지 선택지에서 정답은 따로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자, 일단 그림을 볼게요. 자, 보면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하고 하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눌림목 매매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즉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매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매도를 하는 방식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애초에 이 종목에 투입할 자금을 100% 비중으로 꽉 채워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매수가 원하는 만큼 체결되지 않거나 또는 체결하지 않고,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체결된 비중이 30% 정도에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게 된다면 마음 한켠이 매우 아쉽습니다. 저 역시도 매매할 때마다 이런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매수 비중을 더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불타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내 평균 단가 위에서 이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수익을 더욱더 크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방식은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약간 좀 횡보세를 보이거나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게 되었더라도 조금씩 가격과 상관없이 모아가는 겁니다. 이 불타기하고 다른 점이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량 부분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아예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불타기와 반대되게 오히려 물을 타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첫 번째로 매수한 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그때 평균 단가를 낮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가 내 평균 단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더라도 홀딩을 하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대기를 하는 거죠. 즉, 밑에서 매수를 하는 분할 매수 방식, 물타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지지 확인 후 몰빵하는 방식인데요. 자, 쉽게 말해서 눌림목에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저점을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자, 손절은 지지점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손절하면 되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 유리한 매매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네 가지 방식 중 어떤 걸 선택할지는 솔직히 개인의 이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저의 주관적인 이 사견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답지는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로 뭐냐면은 눌림목에 앞서 공략할 종목이 시총이 큰 우량주냐 또는 시총이 낮은 급등주냐에 따라 이 매수 전략, 즉 비중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량주의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은 기관이라든지 외인 수급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꺾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삼성전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한 차례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한 이후에서부터는 상승이 길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최근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 차례 이런 상승 추세를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막 시작했다면 주가는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길 기다린다면 우량주는 영영 안 오고 계속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불타기, 즉 내 평균 단가 위에서 추가 매수하는 편이 유리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반면에 시총이 낮고 주가의 급등락이 큰 급등주의 경우에는 주가가 10% 상승했다가도 순식간에 마이너스 10%를 꽂아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최근 이 JW 신약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주가는 바닥권에서 한 50% 상승을 했고 이후에 주가는 마이너스 22%까지 하락을 시키고 그리고 곧바로 주가는 30% 이상까지 급등이 나왔죠. 자, 보면 어때요? 주가의 급등락이 꽤나 심합니다. 10% 이상의 변동폭은 빈번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큰 만큼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 먹고 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평균 단가 밑에서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즉 밑에서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 제일 안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에서 만약에 불타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눌렸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장중에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불타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추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는 어때요? 곧바로 하락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급등주 매매에서는 이 불타기 하는 방식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불타기 하는 위치가 눌리게 되었을 때 그때도 불타기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하게 밑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밑에서 매수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겠죠?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량주 눌림목 매수 다음 선택지는 일단은 추세가 강해지는 우량주 특성에서는 불타기 매매하는 방식이 좋고, 그리고 가격과 관계없이 조금씩 모아가는 방식이 제 기준에서 정답지에 가깝고, 그리고 급등주에서는 눌림목 매수 후에는 바로 보내주기,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지지 확인 후 매수하는 방식도 할 수 있겠습니다. 손절폭을 짧게 잡고 수익폭을 좀 길게 노리는 방식으로다가도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요. 우량주에서도 이 3번처럼 보내주기, 밑에서 분할 매수하는 방식과 그리고 지지 확인 후 비중 베팅하는 방식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유망한 종목은 몇 년 단위로 장기 투자로 가져갈 생각이라면 우량주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마음 편하게 분할 매수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번 주제, 짧게는 며칠 또는 길게는 몇 주간 보유하는 단기 스윙 투자 관점에서는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땐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량주의 경우에는 한번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또는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거나, 자,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그대로 흘러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주가가 쭉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자, 그런데 한번 추세가 이탈되고 나더니 어때요? 계속 하락을 합니다. 이 고점에서부터 이 저점까지 대략 마이너스 한 49%,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분할 매수 방식은 단기 스윙 관점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지지 확인 후 몰빵 비중 베팅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라고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급등주에 비교해 보면은 가성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급등주는 지지받고 튀어오르면 순식간에 10%, 20%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짧은 손절폭 대비 기대 수익이 상당히 크지만, 시총이 큰 우량주는 변동폭이 상당히 적죠. 엉덩이가 상당히 무겁고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올라도 뭐 3에서 5% 정도 오르고 다시 횡보하거나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금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좀 빠른 이 단기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이 변동성이 좀 낮은 우량주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오래도록 타는 구간에서는 불타기나 또는 조금씩 모아가는 방식이 좋겠고, 반면에 주가의 등락폭이 큰, 자, 예를 들어서 뭐 형질, 엘리트, 자, 이런 종목들 변동성이 크죠. 즉 11선 부근에서도 주가의 변동폭이 한 18% 정도 나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먹고 튀는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밑에서 모아가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실제로 저도 형질레이트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종목도 급등주였는데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밑에서 매수를 했죠. 여기 바이마크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옆으로 며칠간 횡보를 했었죠. 그때 저는 모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면은 주가가 언제든 뭐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장대 음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밑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평균 단가를 낮춰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의 주제를 제가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봤는데 답변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급등주는 보내주기, 변동성이 크므로 평단가를 지키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라고 했고, 우량주는 불타기, 추세를 타는 것이 수익 극대화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길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불타기를 하고, 급등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지키는 것이 좋고, 즉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은 이 조합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도 뭐 매매 일지라든지 또는 이 칼럼들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더 갈 줄 알고 따라 샀는데 사자마자 귀신같이 하락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또는 눌림목자리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다가 끝도 없이 흘러내려서 손절도 못한 채 계속 방치하시거나 결국엔 크게 손절하고 나서 정말 힘드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급등주 데이터 약 12,500개를 엑셀에 하나하나 직접 정리해서 통계를 냈고요. 그걸로 통계 기반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산기에 시작점과 최고점만 입력하면 과거 통계상 반등이 가장 많이 나온 구간은 물론 비중을 얼마나 실어야 할지까지 몇 초 만에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통할까요? 한번 보시죠. 이 종목에서 계산기가 잡아준 매수 구간, 제가 실제로 매수했던 구간과 거의 똑같죠. 통계적 반등 구간에서 분할 익절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종목의 사례가 있는데요. 물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통계적 지지 구간 이탈 시 칼같이 자르거나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게 바로 통계가 주는 기준입니다. 지난 5년치 데이터를 이 계산기 하나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시작점과 최고점만 한번 입력해서 과거 통계상 반등이 자주 나왔던 자리를 바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막연한 이평선이나 보조지표가 아닌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이 계산기에 관심 있으시다면 영상 오른쪽 상단 링크를 눌러 강의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